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안한 제주 해군기지 진상규명위원회 수용 여부를 놓고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이 시각 현재 마을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7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찬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마을 총회는 예정 시간인 저녁 7시 반보다 30분 늦어진 8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1000여 명 가운데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참석 인원이 예상보다 적어 임시총회 요건인 70명을 채운 뒤 시작됐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제안한 강정마을 주도의 해군기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참여할지를 결정합니다. 주민들은 비공개로 2시간 넘게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아직도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찬반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오늘 밤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주민들이 진상규명에 참여할 경우 해군기지 반대 운동은 7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되고 추진 과정에 대한 의혹 해소와 주민들의 명예회복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될 경우 해군기지 갈등은 장기화된 채 또다시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정마을에서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 카지노 산업 감독기구가 내년 2월까지 출범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카지노 감독기구의 해외 사례와 도내 카지노 업체의 전산 시스템 실태를 조사한 뒤 합의제 행정위원회 형태의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년마다 카지노 허가권을 갱신하고 허가권 양도 양수의 인가제를 도입하며 위반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제주 시내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부실공사 때문에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삼도동의 10층짜리 아파트. 지난 26일 새벽 아파트 6층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거실에 창문 난간에 몸을 기댔다 철제 난간이 쓰러지는 바람에 추락한 겁니다. 70kg도 안 되는 아이가 그 난간대 기댔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현장에 왔을 때는 그 난간대 완전히 엎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보니까요. 난간을 건물 외벽에 고정시키면서 값싸고 약한 나사를 쓰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박으려면 이걸 박았어야 돼요. 이게 1톤. 네, 이게 1톤이에요. 이건 조그만한 거는요? 이거는 거의 안 나. 이거는 뭐 반하고 차면은 안 가요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제주시로부터 건물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안전점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들을 받은 겁니다. 지난 2011년 공사가 착공된 뒤 복잡한 채권 문제로 지연되자 하청업체들이 공사 대금 대신 집을 받거나 팔아 넘긴 겁니다. 저희는 이제 사망하는데 뭐 통일 같은 거 이렇게 받아가지고 공사 참여했던 분은 소개해 주시거든요. 제주시는 지난 6월 건축주와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안전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발해가지고 지금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해에도 2층에서 입주자가 떨어지는 등 추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건축주와 시공업체 관계자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부실 공사로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고교체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공무원과 교원단체, 학부모 추천위원 등 25명으로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제주시 내 고등학교 학급수 조정과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등 고교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 도민 의견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을 자문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일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강덕재 제주농협본부장이 2천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시 연동 오계춘 씨가 10만 원, 양한식 제주도 노인장애인 복지과장이 10만 원, 오라 뜨레별 아파트 유가윤 어린이가 5만 원, 현창행 제주도 평생학습과장이 5만 원, 제주대학교 김순효 상임감사가 30만 원, 양동윤 4.3 도민연대 대표가 10만 원, 김진석 제주도 국제통상국장이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기탁하실 분은 은행 계좌나 ARS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는 2018년 제주도 관광객 유치 목표로 1,700만 명이 제시됐습니다. 제주관광학회는 오늘 열린 관광진흥 5개년 계획 공청회에서 오는 2018년에 내국인 1,086만 명과 외국인 640만 명 등 관광객 1,700만 명 유치와 관광 수입 1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 종사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관광 서비스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면세 쇼핑 클러스터를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 28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기간에 제주 노선의 특별기 투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열린 전국체전 성공을 위한 기관단체장 토론회에서 항공사의 특별기 투입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주항공관리사무소는 올 들어 항공기 평균 탑승률이 80%를 넘어서 체전 기간에 선수단 3만 5천여 명이 방문할 경우 좌석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재산 10억 2천여만 원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는 취임일인 지난 7월 1일 기준이며 원 지사가 취임 이후 제주시 아라동에서 7억 5천만 원에 구입한 단독주택은 계약금 1억 2천만 원만 포함됐습니다. 한편 도의원 신규 당선자 21명 가운데에는 새누리당 김영보 의원이 45억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습니다. 서귀포시 효돈동 하효마을에 추진 중이던 열기구 체험시설 사업이 반려됐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개정된 항공법에 따라 해당 업체의 열기구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조종사의 비행시간이 180시간이 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3월 서귀포시 하효마을에 열기구 2대를 도입해 관광객을 상대로 공중 풍경을 감상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 부근 삼거리에서 지게차가 길을 건너던 19살 김모 씨를 들이받은 뒤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김 씨와 지게차 운전자 42살 김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의 말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전 남편을 흉기로 찌른 제주시 용담동 33살 오모 여인을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 씨는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자신의 집에서 전 남편인 36살 고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 씨는 남편이 자해하는 것을 말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